용천 장군님의 기운을 받아 이 자리에 선 용천신녀가 호랑이띠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용맹하고 진취적인 호랑이띠인 그대들,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호랑이띠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호랑이의 기운을 지닌 것은 아니랍니다. 진짜 호랑이의 기운을 타고난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운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명확히 알려주겠습니다. 진정으로 호랑이의 기운이 가장 확실하고 강렬하게 발현되는 자들은 바로 태어난 해가 호랑이띠이면서 동시에 태어난 날의 지지까지 인인 호랑이인 사람들이랍니다. 이들은 0과 1 두 개의 중요한 기둥에 호랑이 기운을 품고 있으니 그 기상이 어찌 남다르지 않겠어요. 숲의 왕인 호랑이가 태어난 숲에서부터 본성을 익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으니 용맹함, 진취성, 리더십, 독립성, 강한 추진력, 명예욕 등이 삶 전반에 걸쳐 더욱 뚜렷하고 힘있게 나타나죠.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호랑이의 기운을 타고난 그대들은 과연 어떤 색깔의 호랑이 기운을 가졌을까요? 총 10가지 호랑이로 나뉩니다. 제가 이제부터 인일주에 해당하는 10가지 일간을 통해 그대들 내면의 가장 섬세한 호랑이 기운을 밝혀주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하옵니다. 호랑이띠 갑인일주, 용천신녀의 풀이 시작합니다. 갑인일주를 가진 보살님은 산의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푸른 소나무 같은 기운을 지니셨습니다. 늘 앞을 내다보는 눈과 흔들리지 않는 뿌리, 자기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고결한 성품의 사람이지요. 갑은 하늘의 큰 나무이고 이는 봄의 시작, 대지 위에 힘차게 솟는 새싹입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서 그 어떤 일도 먼저 시작하는 선구자이면서 고독을 감내해야 하는 책임자의 팔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살님은 다른 이보다 한 발 빠르게 무언가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직, 창업, 투자, 연애 등 간에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운명의 손짓이 있었을 겁니다. 도와주는 이 없어도 참고 이해받지 못해도 설명하기보다 조용히 일을 해내는 기계가 하늘에 닿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의 복의 흐름은 도약의 기회, 귀인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반기, 특히 음력 7월과 10월 사이엔 지금껏 보살님의 고독한 싸움을 지켜보던 귀인이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도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자존심보다 연결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재능이 드러나고 빛을 냅니다. 말 한마디, 글 한 줄, 프로젝트 하나에서 남들이 몰랐던 보살님의 실력이 드러나며 신뢰와 권위가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개 중 하나를 고를 때 오래된 인연이나 익숙한 일을 붙잡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갑인일주는 나무처럼 성장해야 하니 가지치기를 해야 큰 복이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할 일, 자기 고집에 빠져 외로운 싸움을 스스로 자처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라도 상대의 시선과 감정은 고려하셔야 진짜 큰 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윗사람과의 갈등, 권위적인 관계에서 예의를 잃으면 손해가 큽니다. 특히 직장, 관청, 공공기관과의 일엔 감정보다 문서와 원칙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는 두통, 눈간 쪽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피곤함을 당연하게 넘기면 하반기 복이 새기 쉬우니 초가을 전엔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복 짓는 행동으로는 나무 심기 혹은 화분 가꾸기, 갑목의 기운을 가진 보살님은 베란다에 화분을 두고 매일 아침 물을 주는 행동만으로도 운이 축이 바로 서게 됩니다. 글쓰기, 기록, 일기 쓰기, 갑인일주는 생각이 깊은 일주입니다. 머릿속을 꺼내서 종이에 적으면 잡념이 빠지고 운이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귀인의 말을 듣고 적어두기, 누군가 조용히 해준 조언이 하반기 보살님을 크게 살릴 수 있습니다. 메모하고 기억해 두십시오. 개운부적, 소나무 가지와 붓 또는 펜이 보살님의 부적입니다. 작은 소나무 가지나 나무 그림을 책상 근처에 두십시오. 바른 기운이 쌓이며 마음이 정리됩니다. 펜을 새로 구입해 계획서, 다이어리, 일기를 작성해보세요. 적는 순간 복이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갑인일주인 보살님은 늘 세상보다 앞서 있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더 빛나는 존재입니다. 남들이 이해 못해도 하늘은 당신이 걷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참아온 시간만큼 하반기엔 확신과 명예가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풀이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용천신령님의 기운이 보살님의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호랑이띠 을인일주, 용천신녀의 풀이 시작합니다. 을인일주는 촘촘한 이슬 머금은 푸른 담쟁이 덩굴과 같은 운을 지녔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붙잡은 것은 놓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을은 작은 풀, 약한 나무,
이는 봄의 첫 움직임, 생명의 시발점. 이 두 기운이 만나면 남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 은근한 강자가 됩니다. 보살님, 올해 상반기 뭔가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 남들에게 말 안 하고 혼자 차곡차곡 쌓은 일이 있었지요. 남들은 몰라도 신녀는 압니다. 의리는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엔 열정과 실행력이 꿈틀거리는 팔자지요. 그동안 조용히 쌓은 노력, 이제는 꺼낼 때가 왔습니다. 하반기 운의 작용, 도약보단 파고들기입니다. 큰 변화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책임, 전문성, 숙련,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관계운이 강해집니다. 특히 여성 귀인, 언니, 여사장, 고모 같은 사람과의 관계가 복으로 이어집니다. 상반기 외로웠다면 하반기는 사람 복이 따를 수 있어요. 감춰진 재능이 인정받을 운입니다. 을인일주는 손재주, 미적 감각, 상담 능력이 좋습니다. 하반기 무언가 보여줄 기회가 들어옵니다. 망설이지 말고 나서십시오. 나서는 것이 오히려 복을 부릅니다. 조심해야 할 일, 비밀, 계약, 뒷거래. 조용한 을인일주는 숨겨진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감정 억누르기, 속상해도 말 못하고 억지로 참는 일은 건강으로, 운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표현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몸의 기운은 간, 혈, 피부 쪽에 주의하세요. 작지만 반복되는 증상 꼭 체크하고 지나가십시오. 복이 되는 행동, 손으로 하는 일 시작하기, 뜨개질, 글쓰기, 정리정돈,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행위가 을인의 기운을 깨웁니다. 복도 손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자 어른과의 소통, 엄마, 시어머니, 상사 등 위에 있는 여성과 말이 오가면 금전, 기회, 소식이 딸려옵니다. 말 한마디 잘 건네보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 기도, 기록하기,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이 나머지 하반기를 확 바꿔줍니다. 개운 부적, 바늘, 실, 섬유, 얇은 파란 노트나 메모지, 작은 바늘 하나를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조심성과 섬세함이 보살님의 복을 지켜줍니다. 파란색 노트에 오늘 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 운이 자리를 잡습니다. 을인일주 보살님은 티 내지 않고 조용히 준비해 결국 자신이 원한 곳에 도착하는 은밀한 승부사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소리 없이 쌓은 복이 이제 차오르고 있습니다. 조용한 길일수록 복은 더 크고 깊습니다. 이 풀이가 보살님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용천신령님의 기운이 보살님이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호랑이띠 병인일주, 용천신녀의 풀이 시작합니다. 병인일주는 어두운 숲속을 비추는 불씨 같은 존재입니다. 불은 스스로 빛을 내며 이는 나무목, 즉 불의 밑거름이지요. 나무가 불을 키우니 이 일주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태우며 운명을 개척하는 팔자입니다. 병은 태양불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덮이는 장작불, 혹은 그늘진 곳을 밝히는 횃불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외롭고 자신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늘 타오르고 있는 존재예요. 보살님, 올해 상반기 몸이든 마음이든 기회는 많았지만 그만큼 소진되는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일도 많고 당장은 인기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게 내 길이 맞나? 수없이 되뇌었었죠. 이게 바로 병인일주의 내적 불안정입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병인일주는 원래 타는 운명입니다. 다 타고 나면 그 자리에 빛나는 흔적이 남습니다. 하반기 운세 흐름, 기회는 사람 손에 달렸습니다. 하반기는 귀인운이 강합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 권위자, 선생, 상사처럼 자리 있는 사람에게 눈에 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보살님을 끌어올려줄 복선입니다. 예의 지켜서 다가가세요. 그리고 무리하면 무너집니다. 불이 과하게 타면 자신도 타버리고 주변도 태웁니다. 하반기엔 속도 조절이 복입니다. 일도 사람도 내가 전부 할게요 말고 이만큼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선 그으면서 진행하세요. 금전운은 지출 줄이기에서 시작합니다. 돈은 벌리는데 쓸 일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남 돕는 일, 충동 지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약하면 뜻밖의 목돈이 남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 열정 과다. 병인일주는 한번 꽂히면 올인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어도 일이어도 뒤탈이 납니다. 올해 하반기엔 흥분하지 말고 시켜라. 이 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이 자꾸 먼저 나가는데 참으세요. 특히 사람 비판, 지적, 충고는 오히려 적을 만들 수 있어요. 듣고 말기. 이 자세로 가세요. 건강은 심장, 혈압, 눈. 자꾸 피곤하고 열감 올라오면 꼭 체크받으세요.
복을 부르는 행동, 혼자만의 시간 가지기.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한 번씩 바람을 피해줘야지요. 명상, 독서, 걷기,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보살님을 살립니다. 오래된 사람과 다시 연락하기. 옛 친구, 스승, 끊겼던 인연이 다시 복으로 연결됩니다. 오래된 관계가 뜻밖의 기회를 안겨줄 수 있어요. 빨간색 소품 활용. 병화의 기운은 원래 강합니다. 그러나 하반기는 불꽃이 작아질 때입니다. 소품으로 불씨를 살리는 기운을 보충하세요. 작고 붉은 촛불 그림, 빨간 립스틱, 붉은 파우치, 눈에 띄는 붉은 표책 한 권 꼭 들고 다니세요. 병인일주 보살님, 당신은 남을 비추면서도 자기를 태우는 횃불입니다. 하반기에 모두가 당신을 바라보는 일이 생깁니다. 이 풀이가 가슴에 불을 지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용천 신령님의 기운이 보살님의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정인일주, 그대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잠든 호랑이와도 같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그 발밑엔 은밀한 빛이 감돌고 가만히 숨죽인 채로 때를 기다리는 존재지요. 이 호랑이는 기운이 정갈하고 마음이 깊은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용천 장군님이 베푸는 복 받아가세요. 당신은 겉으로는 단정하고 조용하나 속에는 한과 울분 그리고 신의 촉이 숨어있지요. 그 중에서도 정인 일주 중에 품은 자라면 기문관살이 들어오기도 하고 신의 기운이 따라붙기도 하니 이 시기 신령님의 조화가 함께할 수 있는 때로도 볼 수 있답니다. 올해 들어 이 정인 일주분들 사람 일로 마음고생이 컸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고 어느 순간엔 믿음이 깨지는 일도 겪으셨을 것이고요. 또한 재물의 흐름이 묶이는 형국이라 벌어도 손에 남지 않고 흩어진 기운으로 허탈한 날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구름. 이제부터는 등 뒤에서 밀어주는 조력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동안 놓쳐왔던 작은 복의 씨앗들이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인일주 호랑이띠님들께는 이제 3가지 큰 복이 열립니다. 사람 복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동안 끊겼던 인연, 특히나 혈연 혹은 오랜 친구 사이에서 소식이 들리고 그를 통해 기회도 생깁니다. 숨겨졌던 재능이 드러나며 뜻하지 않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전에 접어두었던 분야, 다시 손대게 되면 복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정리의 시기입니다. 집안 정리, 감정 정리, 인간관계 정리. 이 정리 속에서 진짜 나를 되찾는 복이 깃드는 때입니다. 이제는 신도 붙고 인연도 붙고 복도 함께 따라올 운세지요. 조심해야 할 것. 특히 올 하반기에는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계약, 동의서, 약속. 이럴 때일수록 이중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이 붙을 수 있습니다. 내 복을 탐하는 사람, 은근슬쩍 뒷담화 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중히 선을 긋는 것이 상책입니다. 건강운으로는 간 위장계통,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속병 조심하셔요. 한밤중에 자주 깨거나 이유 없는 두통도 신경의 예민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복을 키우는 행동. 아침해를 마주보고 물 한 잔에 마음을 담아 마시세요. 그 안에 신의 기운이 흐르는 물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서쪽 방향에 노란색 물건 하나 두시고 그 옆에 소금을 넣은 작은 종지 하나 올려두세요. 그대 집안의 탁한 기운을 막아주는 작은 수호진이 될 겁니다. 매일 자기 전에 한 번씩 내 복은 내 손으로 부른다. 신이시여 지켜주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이 주문이 그대 영혼에 복을 부르는 울림이 될 겁니다. 라벤더 향주머니 하나 준비하세요. 그 안에 쌀 3톨, 말린 국화잎 1장, 그리고 그대 이름을 적은 작은 종이 1장 넣어 지니시면 사람 복과 금전 복을 부르는 향의 기운이 머무르게 됩니다. 가능하면 양날 음력 2468 10월에 만들어 지녀보셔요. 기운이 닿는 곳마다 물길이 생기고 한이 서린 곳마다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무인일주, 하늘을 찌를 듯 고든 호랑이가 불의 기운을 등에 지고 산을 뛰어넘는 형상이 옵니다. 무토라는 단단한 산줄기 위에 인목이라는 호랑이의 힘이 더해진 격입니다. 이 조합은 마치 산속의 맹수처럼 내면은 누구보다 뜨겁고 강인하지만 겉으론 의젓하고 과묵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무토는 사람으로 치면 책임감이 단단하고 중심을 잘 잡는 어른이고 인목은 그 속에서 꿈틀대는 생명력과 리더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무인일주 호랑이띠는 절대 쉽게 꺾이지 않는 분들이지요. 자기 고집도 있지만 맡은 바 책임은 끝까지 해내려는 불굴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마치 불 속에 뛰어든 호랑이처럼 이성적으로는 참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감정은 타오르고 있었다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몇 달간은 주변에서 너무 버티지 마 좀 내려놔 하는 소리가 있었을 텐데요. 무인일주에겐 그 말이 더 고통이었을 겁니다. 왜냐?
자존심은 그대들이 살아온 무기였고 내려놓음은 패배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 피로와 분노가 쌓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 집어치우고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스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의 기운이 도와줍니다. 곧 귀인을 만나는 운이 열립니다. 그 귀인은 처음엔 낯설고 의심스럽게 느껴지지만 새로운 숲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재물은 또한 불씨가 타오르듯 커지는 시기입니다. 다만 무토의 고집은 재물을 흘러가게도 막히게도 하니 사람과의 협업, 감정 조절이 곧 복이 되는 열쇠입니다. 집안에서는 큰 이동, 계약, 부동산과 관련한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는 때입니다. 서류와 계약서에는 꼼꼼히 사인을 하시고 말보단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지금 무인일주에게 가장 조심스러운 건 바로 감정의 폭발입니다. 참고 또 참다 보면 결국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며 주변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용서가 필요한 시기이자 지켜야 할 것보다 풀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인연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 인연이 감정에 불을 붙일 수도 마음을 흔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복이 열립니다. 복이 되는 행동, 마음속 한 사람을 용서하기,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한 번쯤 타인의 말을 들어보기, 집안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들이기, 말보다 손글씨로 마음을 전해보기, 그리고 재물은 나눌 때 길이 열린다 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작은 베품이 나중에 큰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기운엔 붉은색 비단끈이 그대의 기운을 보듬어줍니다. 무인일주는 땅의 기운이 강하니 불의 색으로 감싸주는 게 개운의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왼손 손목에 붉은 실을 한 올 묶어두시고 서쪽 창문을 깨끗이 닦아 햇살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곧 잃었던 명예, 기운, 돈까지도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보일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신 것도 인연이 오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복의 문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갓 신내림 받은 용천 신녀입니다. 기인일주, 말하자면 흙 위에 호랑이가 뿌리를 내리고 사람을 품는 형상으로 이 기운은 마치 산이 따뜻하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숨소리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토는 촉촉한 논밭 같은 흙이에요. 임목은 봄의 나무, 즉 움직이는 생명력이죠. 기인일주는 그 흙 위에 호랑이가 딛고 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사람도 든든하게 받아주는 포용력과 속 깊은 따스함이 함께 있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일주 가진 분들은 겉으론 유순하고 말도 잘 들어주는 듯 하지만 속으론 아주 단단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요. 자기만의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어기는 일엔 철저히 선을 그어요. 그리고 이 기인일주는 누구보다 어른의 역할을 일찍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안을 챙기고 부모 형제 대신 앞장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기인일주에게 지난 시간은 마치 호랑이가 늪에 빠져 몸을 움직이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고 정작 손해만 보는 느낌이 강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연인 혹은 동료들 사이에서 왜 나만 이렇게 애쓰지? 싶은 상황이 반복됐을 거예요. 또 한편으론 조용히 끓는 화의 기운이 있었지요. 겉으로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많은 감정을 삼켜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운이 바뀝니다. 기인일주에게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사람이 복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엔 귀인의 손길 뜻밖의 제안, 숨은 재능 발현이 연달아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지인이 연락을 해오거나 예전에 했던 일이 갑자기 다시 주목받거나 혹은 누군가가 그대의 가치를 알아보고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때입니다. 재물운은 천천히 올라가고 부동산, 토지, 공간, 정리정돈과 관련된 일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땅, 건물, 이사 이야기 나왔다면 귀 기울이세요. 복이 터에서 생깁니다. 조심해야 할 일. 이 일주는요, 한번 상처받으면 오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잘 꺼내놓지 않아요. 문제는 그게 신경병이 되거나 사람과 멀어지는 원인이 되죠. 지금 시기엔 이 사람은 날 이해 못할 것이야 와 같은 단정은 금물입니다. 복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심이 많아지고 결정이 늦어집니다. 이럴 땐 혼자 끙끙 앓기보단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게 제일입니다. 복이 되는 행동, 오래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기, 집안 청소하고 동쪽 창문 열기, 초록색 옷, 자연색상 소품 활용,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향해 먼저 손 내밀기.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기 기준은 높되 마음은 부드럽게. 이렇게 사는 게 기인일주의 복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기인일주에겐
작은 토끼 부적 혹은 동쪽 숲 사진을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복이 오는 날이다. 이 말을 3번씩 외워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대 기운의 바닥부터 천천히 들어올릴 것입니다. 제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옵고 이 영상 모든 분들 복의 씨앗이 심기기를 용천 장군님과 함께 기도드리옵니다. 호랑이띠 경인일주 용천신녀의 풀이 시작합니다. 경금의 기운에 인목이 깔려있는 이 일주는 겉보기엔 조용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속엔 배일 듯한 단호함과 차가운 결단력이 숨어있지요. 인목은 나무, 경금은 쇠. 쇠는 나무를 자르지만 나무가 잘 자라면 그 안에 있는 쇠는 더욱 날이 서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인일주는 외유내강이 아니라 내강외강, 그냥 강합니다. 경인일주 보살님의 올해 상반기는 마음는 전쟁 같은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누굴 잘라내야 하나, 이 관계를 끊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누구도 몰라줬지요. 근데 그게 경인의 팔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칼을 뽑는 사람, 그게 보살님이었어요. 결국 잘라낼 사람은 자르고 갈 곳은 갔고 할 일은 해냈습니다. 심리적 체력이 많이 소모된 시기였어요. 하반기 운세 흐름, 재정비의 시기, 하반기는 다시 돌이키는 운입니다. 지금 이 방향이 맞나?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건 버려라. 그게 사람이어도 일이어도요. 경인일주는 정의로운 재물운입니다. 하반기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절대 회색지대 만들지 마세요. 돈은 숫자고 숫자는 증거입니다. 계좌, 기록, 메모 꼼꼼하게 남기세요. 인복 상승, 인목의 힘이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지적인 사람, 리더, 조직적인 사람과의 연결이 보살님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조심할 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운이 더 큰 일을 준비하는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무기 닦는 시간입니다. 경금은 냉정합니다. 근데 그 칼이 가끔 자기 자신을 베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했나 싶은 순간이 온다면 그건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건강, 위장, 근육, 손목주의. 칼은 손에 들고 쓰지요. 손목, 팔, 위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무리, 근육 긴장 조심하세요. 복을 부르는 행동. 경금은 도구입니다. 보살님이 쓰는 물건, 특히 칼, 펜, 핸드폰, 컴퓨터 깨끗이 정리하면 기운이 정화됩니다. 경금은 기록의 별입니다. 글, 숫자, 말 그때그때 기록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반지, 팔찌, 목걸이 작은 금속이 보살님의 칼날을 지탱해줄 힘입니다. 개운부적, 작은 칼 모양 장식, 하드커버, 수첩, 금속 열쇠고리. 칼 모양은 경금의 기운을 끌어옵니다. 수첩과 열쇠고리는 계획과 실행력을 상징합니다. 경인일주는 항상 한 발 늦게 움직이지만 움직일 때는 모든 걸 단숨에 바꾸는 사람입니다. 보살님이 단호하게 결단하는 순간 세상은 그에 맞춰 움직입니다. 남은 하반기 누구 눈치도 보지 마시고 보살님 칼끝을 스스로 닦으세요. 이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용천 신령님의 기운이 보살님을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호랑이띠 신인일주 용천 신녀의 풀이 시작합니다. 신인일주를 가진 당신은 하늘의 별빛을 품은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고 자신만의 속도로 조용히 전진하는 존재이지요. 신은 금이요, 이는 목이로니 쇠와 나무는 부딪히는 기운이 있노라. 겉은 조용하고 단단해도 속은 늘 자기 안의 갈등과 싸우며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상반기에 보살님께선 책임과 역할,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꼭 해야 하나?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수없이 되뇌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속으로는 수십 번씩 사표를 쓰고 이별을 고민하고 결정을 뒤집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으셨기에 지금 이 순간 하늘은 보살님의 품에 달빛을 안겨주는 중입니다. 앞으로 신인일주의 가장 큰 복은 남들이 모르게 조용히 성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반기엔 큰 이득이지만 말하지 말아야 할 일, 사람은 적지만 영향력은 큰 자리, 눈에 띄진 않지만 오래가는 인연, 이 세 가지가 차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운은 적게 말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작용합니다. 말로 자랑하거나 성급히 결론을 내리면 기회가 흩어지니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시험, 면접, 계약, 투잡, 이직, 확장 등은 9월 이후로 물꼬가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 귀하가 가진 날카로움은 자칫
사람을 밀어내는 독설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하반기엔 가까운 가족 혹은 친구와 거리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뜻한 제스처 하나가 관계를 살립니다. 알아서 하겠지보다 괜찮아? 한마디가 귀인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합리화로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일, 판단을 남에게 미루면 손해로 돌아오니 스스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복이 되는 행동, 신인 일주의 복은 은혜를 갚는 복입니다. 한 번 받았던 도움, 과거에 힘이 됐던 사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이때 귀인이 다시 돌아오고 과거에 갚지 못한 복이 당신을 향해 움직입니다. 또한 글쓰기나 명상, 조용한 취미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면 귀하의 기운이 날카로운 칼이 아닌 빛나는 검이 되어 귀인이 오는 길을 트게 할 것입니다. 개운 부적, 신인 일주에겐 달과 조개가 개운 부적입니다. 달은 감정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조개는 마음속 깊은 소망을 끌어올려줍니다. 달 그림이 그려진 액자나 달빛 느낌의 무드등을 두고 자기 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기운은 당신의 손끝으로 흐르게 됩니다. 신녀의 마지막 말, 신인 일주인 귀하. 겉은 조용하지만 마음엔 칼이 든 사람입니다. 그 칼로 상처 내지 마시고 빛을 낼 수 있는 검으로 쓰십시오. 조용히 준비해온 그 모든 노력은 하반기 놀라운 복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 풀이가 보살님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용천 신령님의 기운이 보살님의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호랑이띠 이민일주. 이 일주는 검은 호랑이가 물 위를 걷는 형상입니다. 물의 기운, 그 깊고 무서운 흐름 위에 호랑이의 위험이 떠있는 운세지요. 그러니 이민일주, 보살님은 말입니다. 움직이면 세상이 출렁이고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먼저 앞서갑니다. 임수는 바다요, 큰 강입니다. 임목은 생명을 품은 숲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생명의 흐름과 이치를 꿰뚫는 영적인 직감력이 깨어납니다. 보살님이 평범해 보이더라도 속엔 늘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알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지요. 이민일주 보살님, 상반기엔 내면의 물살이 거셌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속으론 자꾸만 생각이 깊어지고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특히 사람 일에 많이 시달리셨을 수 있어요. 초기 유난히 예민하게 깨어있었던 시기입니다. 이건 신령의 기운이 더 가까이 다가온 탓이기도 해요.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자꾸 혼자 있고 싶고 보살님의 그 감정은 다 이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살이 잦아들고 길이 열린다. 움직임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 길이 맞다는 촉이 옵니다. 그 촉기 맞습니다. 이민일주는 자기 길을 감으로 먼저 알아보는 팔자입니다. 임수는 물이고 돈은 물처럼 움직입니다. 하반기엔 돈이 자주 움직입니다. 들어왔다 나가고 또 들어오고 중요한 건 잡을 타이밍입니다. 아예 안 쓰는 것보다 쓸 때만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이 붙는 방향은 기획, 전략, 콘텐츠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연운은 낯선 인연이 열세다. 하반기 처음 보는 사람, 뜻밖의 소개. 이게 큰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는 기운, 외국,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뜻이 맞는 일이 생깁니다. 조심할 점, 감정의 수위, 조절하기. 상대가 한 말, 행동에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은 순간엔 일단 한 박자 쉬세요. 임수의 물은 매혹적입니다. 유혹, 제한, 꼬드김, 투자 권유. 이런 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왠지 이상한데 싶은 촉이 오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때는 움직이지 마세요. 건강, 신장, 방광, 수면 조절. 물의 기운은 밤을 지배합니다. 불면, 잦은 소변, 요통 이런 증상이 올라올 수 있어요. 몸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복을 부르는 행동, 물 정리, 수납 정돈, 싱크대, 욕실, 세면대, 정수기. 이 공간 정리하면 에너지 흐름이 깨끗해집니다. 촉 적기, 일기 쓰기. 감이 좋은 사람은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를 기록하면 다음의 예언처럼 써먹을 수 있습니다. 보살님만의 감각 노트를 만드세요. 임수는 검고 깊은 물입니다. 짙은 청색, 검정, 회색 톤이 보살님 기운을 안정시켜줍니다. 개운부적, 조개나 물고기 장식, 만년필이나 물감, 작고 깨끗한 손거울, 물과 관련된 상징이 기운을 부릅니다. 만년필이나 물감은 감성을 밖으로 표현하게 도와주고 거울은 내면의 흐름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민일주는 깊이와 넓이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깊이를 아는 자는 드물고 그 넓이를 감당할 자도 적습니다. 하반기엔 더 깊게, 더 멀리 그렇게 흘러가세요. 이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용천신령님의 기운이 보살님의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호랑이띠 개인 일주 용천신녀의 풀이 시작합니다. 개인 일주는요, 깊은 물속에서 호랑이가 눈을 번뜩이는 모양입니다. 겉으론 잔잔해 보여도 안에는 아주 강력한 직감과 결단이 숨어 있지요. 개수는 밤의 물 혹은 새벽 이슬 같은 성질이에요. 겉으론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상대를 꿰뚫는 눈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인목, 즉 호랑이의 기운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일주는 조용하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은 성격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 개인 일주가 딱 그렇습니다. 개인 일주분들, 이전에는 속을 숨겨야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하고 참으면 참을수록 겉으론 병원, 속으론 피멍이 들고 있었죠. 겉으론 조용히 일하지만 속으론 계속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갈등하면서 스스로를 소모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누군가의 밀어붙임이나 관계 안에서의 부담감도 있었을 수 있어요. 특히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까지 떠맡으며 내가 왜 이 짐을 지고 있나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개인 일주의 눈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감춰져 있던 통찰력, 선견지명, 판단력이 빛을 발합니다. 특히 하반기엔 결단과 승부수가 운명을 가릅니다. 망설이지 말고 준비된 일을 실행에 옮기세요. 오랫동안 망설이던 일에 이번에야말로 하며 나설 수 있고 새로운 협업 제안, 계약, 팀 이동 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타인의 말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옳다는 확신입니다. 재물운도 슬슬 오릅니다. 단기 이익보다 길게 보며 투자하거나 자산을 정리하는 흐름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북쪽, 서북 쪽이며 이쪽에서 오는 인연과 일에 집중해보세요. 복이 그쪽에서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할 일, 개인 일주는요, 겉과 속의 차이가 큰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속내를 숨기고 다가오는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겉으론 웃으며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또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방심과 관대함이 손해를 부를 수 있어요. 특히 돈 문제, 계약서, 구두 약속엔 신중, 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로, 무기력, 감기처럼 스며드는 컨디션 저하를 꼭 챙기세요. 복이 되는 행동은 새벽에 일어나기, 머리맡에 종이와 펜 두고 꿈 기억하기, 나만의 직감을 믿고 그에 따른 선택하기, 정리정돈, 정수기 물을 자주 마시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신의 소리를 듣는 연습입니다. 개인 일주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거든요. 개운 부적 조언, 개인 일주에겐 작은 유리 구슬 혹은 투명한 물방울 모양 소품이 복을 엽니다. 그리고 매일 자기 전 손을 따뜻한 물에 씻으며 이렇게 속으로 외우세요. 오늘도 나의 직감으로 복을 열겠다. 그 한마디가 잠든 사이에도 복을 부를 겁니다. 이 말씀도 인연이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당신만의 기운을 복으로 바꾸어 가세요.